성형외과에서 불독살을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먼저 이제 입꼬리 바로 옆에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바깥쪽 볼살이 처지면서 턱선이 무너진 것을 개선하고 싶은 것인지 구분을 먼저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주름이라든지 처진 살을 개선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바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름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주름 중에 하나죠. 우리 마리오넷 주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제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도 깊지는 않지만 보통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있는 주름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마리오넷 주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기는 순간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오넷 주름은 왜 생기는지,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을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꼬리 바깥쪽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오넷 주름과 불독살을 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입꼬리에 있는 이런 주름들을 개선을 위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마리오넷 주름과 불독살을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 보통 혼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제가 볼살이 이렇게 처져서 불독살이 크게 잡혀요. 혹은 이제 아니면 입꼬리 옆에 주름이 깊어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직관적으로 이제 원인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일단은 이제 마리오넷 주름과 불독살에 대해서 명칭을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리오넷 주름이라는 건 이제 입꼬리에서 살짝 이렇게 바깥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주름을 이야기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팔자랑 이 주름이 쭉 이어져 있기도 하고요. 주름이 이제 턱선까지 끝까지 이어져 있기도 하죠. 자, 이제 주름 바깥쪽에는 위에서 이렇게 처져가지고 내려온 볼살이 이렇게 크게 잡히게 되는데, 이 처져서 고여있는 살덩어리와 그 아래에 깊게 패인 주름 때문에 여기 이제 그림자 자체가 짙게 생기죠. 이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입꼬리 바로 바깥쪽에 보면 이제 처진 볼살 중에서도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보통 이걸 불독살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불독살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볼살이 계속 처지게 되면 이 처진 볼살 자체가 턱뼈의 이 라인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선이 이제 턱끝은 둥글게 있고 턱 라인이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야 되는데, 처진 볼살 때문에 바깥쪽에 또 이렇게 둥근 살덩어리가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강아지에서 불독의 전형적인 처진 살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의학적으로 불독살은 이 무너진 턱 라인에 걸쳐져 있는 이 살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불독살을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먼저 이제 입꼬리 바로 옆에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바깥쪽 볼살이 처지면서 턱선이 무너진 것을 개선하고 싶은 것인지 구분을 먼저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비슷한 곳에 피부와 지방 덩어리가 처져서 나타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주름이라든지 처진 살을 개선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리프팅으로 처진 살을 이렇게 끌어올려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름에 골이 깊게 패인 부분을 채워서 주름을 눈에 덜 띄게 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볼살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지방 흡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분해 주사를 통해서 가라앉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처졌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끌어올려준다. 리프팅이죠. 가장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주름이 많이 깊고 턱 라인이 무너질 정도로 살이 많이 처져 있다면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중안면거상이라고 하는 수술이에요. 보통 이제 귀와 얼굴의 경계선 사이에서 절개를 하고 나서 늘어지고 처진 조직들을 쭉 끌어당긴 다음에 이것들을 잘라내주는 거죠. 중안면거상 수술의 효과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드라마틱하게 확실하게 개선되는 부위 자체가 바로 이 마리오넷 주름과 턱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름과 불독살이 심하다면 어쨌든 중안면거상 수술을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안면거상이라는 수술 자체가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는 꽤 큰 수술에 속하기 때문에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회복 기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실로 간단하게 좀 당기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죠. 주름이나 처진 살이 심할 때 이제 실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처진 조직을 직접적으로 이제 원래 위치에 쫙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안쪽으로 이제 고여 있는 이 살덩어리를
바깥쪽으로 살살 좀 펴주는 느낌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면 거상보다는 간편하고 붓기가 없는 만큼 주름의 개선 효과도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겨진 처진 살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펴주고, 여기 남아있는 이제 깊은 주름에는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도 많이 쓰게 되죠. 이제 아무래도 주름이 깊은데 골만 채워서 해결하려고 하면 채울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적당히 당겨주고 적당히 채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처진 이 불독살이 입꼬리에서 턱 주변에 이렇게 볼록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지방을 지방 흡입을 통해서 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사실 팔자주름도 마찬가지인데 이 팔자가 패인 부분을 채우는 것보다는 그 위에 걸려있는 이 살덩어리를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살도 빠진 것처럼 좀 보이게 되고 주름도 덜해 보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방 흡입을 통해서 이 처진 볼살을 제거하는 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진 볼살을 지방 흡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방만 쏙 빠져서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볼 모양 자체가 울퉁불퉁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방을 뽑는 부위 자체가 피부가 늘어지고 처져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지방을 뽑아버리게 되면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더 늘어지면서 모양이 좀 왜곡되기 쉽다는 거죠. 또 이 처진 볼 사이라는 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또 이제 안쪽에는 심부볼이라고 해서 얼굴에서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지방 덩어리도 처져서 만들어지는 이 복합적인 살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서 어느 한 층만 쏙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오넷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흡입보다는 좀 리프팅과 적절하게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없어지기보다는 좀 적당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름 개선의 목표를 잡을 때 자연스러운 정도의 개선을 해야지, 내가 이 신경 쓰이는 주름이 하나 있으면 이걸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무언가를 하게 되면 주름은 없어졌는데 전체형의 얼굴 모양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마리오넷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